안녕하세요. 국내 최고 미소녀 여고생 유튜버 이승호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제 채널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승호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요즘 RTX 50 시리즈 노트북용 GPU들이 나오고 있는데 RTX 5090 같은 경우에는 데스크탑 버전보다 50% 정도 성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TGP는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력은 4분의 1을 먹는데 성능은 절반이다. 이게 이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2배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기는 4분의 1, 성능은 2분의 1이니까. 오히려 좋아. 럭키 비티죠. 현재 노트북 리뷰는 TGP가 160W로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90의 성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겠죠. 일반적인 데스크탑 5090이 타임스파이 점수가 49,000점이 나오는데 노트북용 5090은 25,000점 정도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트북용 5090은 150W 정도를 먹는다고 하죠. 하지만 데스크탑 모델은 575W다. 근데 이 TGP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브랜드마다 조금 설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TGP가 조금 더 높은 노트북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점수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TGP가 200W짜리 제품이 나온다던가 하면은 결과값이 좀 달라지겠죠? 이런 걸 보면은 굳이 노트북에 5090을 집어넣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전력 제한까지 해가지고 점수를 낮출 거면은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죠. 그 다음은 엔비디아 드라이버 관련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드라이버 572 버전이 조금 불안정한 면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RTX 40이나 30 시리즈 사용자들에게는 엔비디아 드라이버 572 버전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불안정성을 일으켜서 갑작스러운 크래시 혹은 게임이 멈추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72 버전을 사용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봤더니 저도 572 버전이더라고요. 헤헤? 그래가지고 요거를 롤백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게 인조이란 게임과 더 퍼스트 버서커 카잔 같은 게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요런 문제가. 근데 두 개 다 우리나라 게임이죠. 이걸 어떡하나? 요 게임들은 RTX 40 GPU에서 불안정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끊김이나 프레임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RTX 50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유저는 최신 버전을 사용하기를 권장하지만 RTX 40 시리즈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은 566.36 버전, 작년 12월에 릴리즈된 요 버전의 드라이버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엔비디아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신 후에 게임이 느려진다거나 화면이 꺼진다거나 게임이 중단된다거나 이런 문제를 겪으신 분들은 이 엔비디아 드라이버를 566 버전으로 롤백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에즈락 메인보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드렸던 적이 있는데 결국 에즈락 측에서는 소켓 청소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최신 CPU죠 9950X3D에서도 에즈락 메인보드를 사용한 지 9일 만에 부팅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런 보고가 많은 게 아니에요. 요거 한 건입니다. 레딧에 올라온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9950X3D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9일 만에 죽어버렸다. 사용하고 있던 메인보드는 에즈락의 X870 보드였다 라고 합니다. 9950X3D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보고가 많아진다면 모르겠지만 요거는 지금 한 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차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즈락 측에서는 최근에 발표를 했죠. 메인보드 소켓을 청소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고 보드에는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있었다면은 AMD CPU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했어요. 요거는 너무 최근 뉴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즈락 메인보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주의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요거는 중국에서 있었던 일 같은데 RTX 4090을 중국에서 구매를 했는데 실제로는 3090이 왔다라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4090이었는데 실제로 제품을 분해해보니까 안에 있는 칩셋이 3090이었다는 이야기죠. 보시면은 다이를 연마하고 레이저 각인을 하고 엔비디아 공식 라벨도 도용해가지고 3090을 4090인 척 했다는 거죠. 사실 그래픽카드를 구매하신 다음에 요거를 뜯어보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잖아요. 웬만한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속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마 그래픽카드 벤치마크 테스트 같은 걸 돌려보면은 걸릴 수 있는 문제겠죠.
근데 이거는 중국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아마 국내에서는 이런 일을 겪으실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중국에서 그래픽카드 직구 같은 거 하실 분들은 조금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삼성 관련 뉴스입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이 엑시노스 브랜드를 새로운 브랜드로 리브랜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약간 엑시노스가 멸칭으로 많이 불렸잖아요. 뭐 엑스렉이라든지 그런 멸칭으로 많이 불렸죠. 그래서 아마 브랜드 이미지에 조금 손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엑시노스라는 이름 자체는 전 되게 괜찮다고 보거든요. 스냅드래곤, 디멘시티, 엑시노스. 엑시노스라는 이름 멋있지 않나요? 이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약간 성능이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엑시노스 브랜드가 폐기될 것인지 새로운 브랜드가 나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힘을 쓰기보다는 순수하게 엑시노스의 수율 그리고 성능을 올리는데 조금 더 힘을 쏟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삼성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셋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정말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냅드래곤 칩셋을 사용하게 되면은 단가도 올라가고 아무래도 계속 스냅드래곤에 의존하는 거는 좋지 않겠죠. 어쨌든 삼성이 요번 2나노 공정 칩셋은 좀 제대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 구글 픽셀 10 프로 폴드 관련 뉴스입니다. 폴드폰이에요. 요번 픽셀 폴드 제품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합니다. 보시면 카메라가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어요. 카메라 섬이. 참고로 예전 픽셀 폴드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보시면 카메라가 한 줄이었죠. 길쭉하게. 근데 이게 조금 짧아지면서 두 줄로 변했다. 그리고 베젤이 많이 얇아진 것 같아요. 보시면 과거 픽셀은 요 상하단 베젤이 조금 두꺼웠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면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픽셀 스마트폰에서는 삼성 반도체에서 개발했던 요 텐서 칩셋이 들어갔었는데, 요번에는 삼성이 아니라 TSMC가 제조한 텐서 G5 프로세서가 장착될 것이라고 하죠. 요 부분이 살짝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요번 픽셀 10 프로 폴드는 8월에 열리는 구글 컨퍼런스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예상된다고 해요. 예전에는 삼성이 독주를 했었던 폴드폰이었었는데 요즘은 다양한 브랜드에서 폴드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삼성의 폴드폰보다 더 얇고 더 가벼운 폴드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도 조금 더 긴장해가지고 다른 업체들보다 훨씬 좋은 폴드폰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도내 최고 미소녀 여고생 유튜버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IT 관련 뉴스, 그리고 IT 관련 제품들 언박싱이나 리뷰 같은 것도 종종 올려드리니까 이스모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